어떤 사람들은 침낭을 들고 와가지고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고집붙었나 하면서 밖에 나가니까 안마자가 있길래. 세상에 재미있는 페스티벌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4년 페스티벌만 31개를 다녀온 페스티벌 공연장인 얘기하는 공연 보러 가자. 오늘은 민물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민물결입니다. 혹시 물결님은 2024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모여서 좀 재밌게 놀면서 카운트다운 함께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 뭐 보신각에서 이제 자정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뮤직 페스티벌 속에서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행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무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해 마무리를 페스티벌 되게 사람 많고 업되는 분위기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색다르고 좋은 한 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가는 그 자정에 저는 카운트다운 판타지라는 페스티벌에서 이제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이 페스티벌 좀 소개해드리고 갔다 온 이야기들을 좀 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카운트다운 판타지는 인디 레이블 겸 공연 기획사 MPMG에서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2010년에 3년간 진행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이번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12월 31일이 화요일이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첫타 시간까지 진행이 된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장 안에서 그럼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페스티벌 사이트 안에서는 카운트다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까지 뭐 몇 분 남았다 초 단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크라잉넛이라는 펑크 밴드가 이제 자정의 카운트다운을 맞이했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노래는 무엇이다, 그리고 새해 첫 노래는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좀 날씨가 춥죠. 네. 이제 사실 이 카운트다운 판타지랑 비슷한 페스티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의 카운트다운 재팬이라는 페스티벌이 제일 크고 유명하거든요. 그 페스티벌은 4일 동안 15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은 이제 날씨 때문에 당연히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산 킨텍스의 전시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겠죠. 혹시 뭐 뮤직 페스티벌 다녀오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으로 따지자면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제 8월에 인천 송도 달빛공원에서 진행되는 이제 대형 록 페스티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제 공간도 많고 돗자리 깔고 뭐 쉰다거나 막 사람들이 막 깃발을 들고 다니고 이벤트 부스도 많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킨텍스라는 그런 실내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많은 페스티벌들은 킨텍스나 이런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 뭐 음식이라든가 이벤트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카운트다운 판타지는 아무래도 이 MPMG라는 공연 주최자가 킨텍스라는 공간도 많이 활용을 해봤고, 여러 페스티벌 주최하는 이제 공연 기획사답게 다양한 콘텐츠로,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실내에서 하는 페스티벌에서 깃발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로 밴드를 응원하고 이런 문화를 거의 한국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한 그런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거기서 DDR이라든가 오락기 같은 걸 갖다 놓기도 했고요. 오, 재밌겠다. 관객들한테 베개 싸움을 시켜가지고 1등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가상현실 이런 것도 막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제 포토존 같은 걸 갖다 놓는 등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 사실 딱지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접수도 선착순이어가지고 참여는 못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3일 동안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퇴근하고들 많이 오니까 저도 이제 회사 끝나고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페스티벌 사이트가 이제 킨텍스잖아요. 네. 혹시 킨텍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저 가본 적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 살았었어가지고 오. 집 앞에 킨텍스가 있어서 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킨텍스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아, GTX가 개선되면서 서울역에서 이제 20분도 안 걸리는 아주 빠른 시간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페스티벌을 이제 월요일에 갔다 오고 다시 집에 갔다가 화요일에 가서 밤새 놀고 왔었는데요. 월요일에 갔을 때 이제 가장 열띤 분위기에 있었던 아티스트는 이제 마지막 공연이 있었던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였습니다. 아, 이 유명한 JYP에서 네. 이제 런칭한 이제 밴드인데, 아무래도 JYP에서 오다 보니까 다들 인물들이 출중하고 그렇더라고요. 노래도 엄청 좋은 걸로 저도 진짜. 알고 있는데. 연주도 엄청 잘하고, 역시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한 그런 밴드들은 퀄리티가
네.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사실 저는 연말 공연으로 콘서트를 올해 박진영 30주년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저는 박진영 콘서트 갔다 왔는데 이제 박진영은 그런 분위기의 공연은 아니었다 보니까 되게 팬미팅 같이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에서는 그 여성 팬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로 이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위기라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붐볐던 공연은 설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는 이제 MPMG 소속이라서 네네. 되게 페스티벌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 중 한 명이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마지막 공연이라서 좀 이제 팬들이 많이 이제 와가지고 되게 좀 슬퍼하기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되게 열띤 공연이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좀 오래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기대했던 아티스트는 페퍼톤스라는 아티스트였는데요. 이 페퍼톤스의 공연이 이제 라이더스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다 보니까 노래 중에 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귤이라는 노래를 이제 꼭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불러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연 보고 나면 사실 이렇게 어떤 노래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또 공연 끝나고 나니까 가수별로 어떤 노래를 했는지 주최 측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좀 그런 섬세한 운영들이 좀 되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라인업은 어땠나요? 좀 두 번째 날 라인업은 이제 MPMG에서 보통 하는 페스티벌이 뭐 뷰티풀 민트 라이프라든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처럼 좀 약간 통기타 들고 이제 뭐 어쿠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브레이크나 10cm 같은 그런 유의 밴드들이 많은데 이제 두 번째 날은 축제고 밤을 새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봤던 공연 중에서 그 초반부에 나왔던 아티스트 중에 스네이크 치킨 수프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이 밴드는 이제 웨터, 이디오테이프, 게토밤즈라는 셋 다 되게 시끄러운 밴드이거든요. 네. 그 밴드의 멤버 한 명씩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3인조 밴드인데 엄청나게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열광적인 분위기로 공연을 보던 느낌입니다. 이제 첫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사람 숫자는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연장 분위기는 더욱더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의 반입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격렬하게 노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연이 끝나고 홍삼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건 되게 이제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해가지고 더욱더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였고 관객들도 이제 우리 막 잘 놀고 있다고 막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위기 연출이 돼가지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FOH라고 하죠. 이제 콘솔 이런 영역들도 다 완전히 개방이 된 상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기획자들도 되게 인사도 하고 리액션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라서 정말로 그냥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DJ 민수님이 제일 기대했던 아티스트는 누구였나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연을 되게 오래 봐가지고 이제 취향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좀 옛날 아티스트를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 연말은 브로콜리 너마저 연말 콘서트를 보고 보냈었는데 이번에 4집 앨범을 발매를 해가지고 활동도 이제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 앨범 수록곡에 이제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멘트도 그런 멘트를 많이 하시고 새 앨범을 홍보하면서 이제 신곡 2곡이랑 옛날 이제 히트곡들 한 8곡 정도를 이제 불러주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 페스티벌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카운트다운 판타지다 보니까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카운트다운이 이제 메인 이벤트였는데요. 그 이벤트는 이제 노브레인 공연에 이은 크라잉넛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브레인 공연 끝나고 10분 뒤에 바로 크라잉넛이 공연을 시작했는데 사실 공연하시면 아시겠지만 10분 만에 공연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저도 사실 다음 달에 이제 베이스 연주하는 공연이 있는데 저는 준비하면 30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면 자정이잖아요. 그쵸. 피곤하고 그런데 이게 오래 쉬면 이제 아무래도 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계속 노래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잉넛이 2024년의 마지막 곡과 2025년에 첫 곡을 불렀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다음에 잘하자. 아까 전에 페퍼톤스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올 한 해 뭐 좀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다음에 잘하자 이런 식으로 뭐 멘트를 하면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크라잉넛도 데뷔한 지 거의 30년쯤 됐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 덕담을 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노래로 이제 밤이 깊었네라는 노래를 해주었는데
한 새벽 1시쯤에 듣기에 너무 제목부터 좀 잘 어울리는 노래여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3시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쟁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어진 공연이 이제 이디오테이프라는 그룹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네이크 치킨 스프의 드럼 멤버가 이제 있는 밴드이고요. 완전 그 일렉트로닉 음악이거든요.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전자음이 뿅뿅 거리는 그런 와중에서 뒤에서 이제 조명을 보통 페스티벌 같은 데 조명을 이제 위로 쏘잖아요. 이렇게 네. 멋있게. 근데 여기는 클럽처럼 밑으로 막 조명을 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이제 빛이 들어갈 때마다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뛰어놀기에는 너무 흥겨운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파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검정치마의 완티프리즈라든가 뭐 킹누의 뭐 스페셜즈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두가 알 만한 그리고 킹누라는 밴드가 이제 작년에 내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이 회사에서 했던 공연들이어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내년에 있을 공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선곡들을 한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피곤하셔가지고 금방 집에 가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바로 순댓국집 가가지고 곱창전골에 밥 먹다가 아, 네. 술은 안 먹고 네. 밥만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공연장은 공연 말고 아까 다른 것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즐길 거리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킨텍스라는 그 이제 베뉴의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실내이다 보니까 좀 공간의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식음료 부스랑 이제 공연장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 공연 보면서 음식 냄새 나면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가벽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음료 부스들도 이제 만들어 놓고 먹을 것도 팔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개 싸움이라든가 딱지치기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도 있었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 소속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까 사인회 같은 걸 한다거나 이제 MD 부스에서 이제 그 머천다이즈를 판매하는 것도 특정 시간에 이제 가수가 와서 직접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에 하는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수면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면존 있는 건 되게 신기한데요? 네. 아예 천막 같은 걸 쳐놔가지고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한 다음에 빈백들을 이제 몇십 개 갖다 놓고 또 편하게 자라고 하니까 혹시 조용한가요? 조용하진 않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음날은 밤을 새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낭을 들고 와가지고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저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나 하면서 밖에 나가니까 안마자가 있길래 저는 그냥 돈 내고 안마자를 했고요. 엄마이자 너무 좋죠. 예,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땅바닥에 눕기보다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또 많았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2024년도 마지막으로 왔던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겨울에 이렇게 페스티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날씨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페스티벌은 겨울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꼭 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실내에서 재미있는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한번 올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겨울 페스티벌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운트다운 판타지 페스티벌 다녀오신 분이 계신다면 다녀오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도 한번 겨울 페스티벌의 묘미를 또 다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공연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